자,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래프가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자,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조금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 공부를 했냐면 운동에 대한 기술을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요 기술은 우리가 스킬이 아니라 라이팅이에요. 즉 표현한다, 쓴다라는 개념이죠. 운동을 설명한다라는 얘기는 이 네 가지 물리량만 제대로 설명하면 어떠한 운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T, time, sentence, 변이, velocity, 속도, acceleration, 가속도. 이렇게 네 가지 물리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운동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리량 중에 이 T와 S, 즉 시간과 변이와의 관계를 하나의 물리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속도죠. 그래서 속도 V는 T분의 S, 이렇게 이제 하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 A는 acceleration,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가 그냥 속도가 아니라 변화량이에요. 얘의 의미는 그 걸린 시간 동안의 V, 나중 속도, 빼기 V0, 처음 속도. 우리가 속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처음 속도는 이렇게 V 밑에다가 첨자를 갖다 붙이게 됩니다. 얘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의 의미를 갖게 된다. 자,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운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간이라는 것도 임의의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속도 같은 걸 측정을 하죠. 또는 위치를 측정하죠. 우리가 1초 후에 2초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를 설명하고 3초 정도 위치에 설명하는데, 우리가 1.1초 또는 1.01초, 1.0000001초에 해당하는 시간에 따른 위치를 다 설명하기란 사실 어떻다? 불가능합니다. 즉, 이 운동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로 다 표현해가지고 설명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래프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수학에서 활용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뭔가 측정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X값에 따른 Y값, X값에 따른 Y값, X값에 따른 Y값.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를 측정하고 나니까 요 세 가지의 어떤 그래프상에서 우리는 세 가지 숫자, X에 대한 세 가지 숫자에 대한 Y의 숫자 각각 하나하나를 얘기한 거지만, 얘에 대한 규칙성이 쫙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는 이러한 운동을 하겠구나. 사실 이 직선상에는 무수한 점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무수한 X값에 따른 Y값이 지금 한 번에 설명하는 거죠. 즉 숫자를 설명 안 하더라도 둘 수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프가 얼마나 유용한지 느껴지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배운 이러한 그래프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1,1, 2,2, 3,3 이거에 대한 그 다음의 규칙성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숫자는 표현 안 했지만 점으로 대신하면서 1.1, 1.1, 1.0001, 1.0001 이렇게 우리가 다 표현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프에 해당하는 물리량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규칙성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즉 두 수의 관계에 대한 특징을 보는 거예요. 얘는 기울기가 일정하네. 그럼 계속 이 기울기대로 X와 Y의 관계가 형성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또 규칙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프상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X, Y에 대한 그래프가, 자, X값이 쭉 증가하더라도 Y값이 변하지 않네. 이런 것도 우리가 규칙적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런 첫 번째 그림은 뭐 우리가 1차 함수의 Y절편은 0의 값이라고도 하지만 뭐 조금 이거보다 조금 뭐 복잡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뭐 Y절편을 0이 아닌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또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감소하는 것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한 규칙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나중에 이 X값에 따라 Y가 어떤 값을 가질 거냐는 것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수 관계에 뭘 알 수 있다? 규칙성과 특징.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일정하다. 자, 얘는 기울기가 없지만 뭐 면적이 일정하게 늘어난다. 기울기가 일정하지만 면적도 어느 만큼 늘어난다.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우리는 수학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수의 관계이지만 이제 과학, 물리,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는 이 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즉 x에 대한 x의 물리량, y의 물리량, 만물의 이치의 특징을 수로 이렇게 나열해보고 그 수에 따른 y값도 쭉 나열해보니까 이런 규칙성이 있어? 그러면 이 x 물리량과 y 물리량에 대한 규칙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y 값에 대한 물리량을 x 값에 따라 예측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의 규칙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표현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수학 시간에 왜 그래프를 배웠어? 바로 물리 공부하려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규칙성들 중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특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더 복잡한 내용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볼 단순한 산수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이 그래프의 수학적인 관계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기울기 여러분. 기울기 아세요? 기울기. 수학에서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x가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증가하냐, 그 증가량이 어떠냐를 나타내는 기울기죠. 즉 이거를 증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x의 감소량 분의 y의 감소량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아주 매끄럽게 표현하는 방법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가 어떠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 x가 뭘로 쓰인다고? 숫자가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의미,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고 그게 또 다른 의미를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우리는 그래프상에서 어떤 면적이 또 뭔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면 면적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 x 값에 해당하는 y 값을 그냥 곱하면 되죠. 이 삼각형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만약에 여기까지 해당한 면적이 있다면 이 삼각형은 2분의 1 하고 x 곱하기 y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사다리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x의 면적과 y의 면적 이렇게 두 개를 더하기도 해도 되고요. 또는 사다리꼴에 의해서 이게 윗변, 뭐 아랫변 이거를 높이 해가지고 나누기 2분의 1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프는 역시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딱 초등학교 산수 정도를 이용해서 다 푸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면적도 우리가 그렇게 삼각형이면 2분의 1 하고 사다리꼴도 2분의 1 집어넣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삼각형 구하고 사각형 구해도 되고 그냥 사각형이 주어지면 사각형 구하고 이렇게 면적을 구하면 특정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 또한 뭔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 이 두 면적에 대한 의미. 면적은 그냥 주어진 대로 면적을 구해보고 어떤 의미가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특정한 산수들 중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뭔가 좀 일정한 어떤 패턴을 갖고 있지 않나요?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 자, A는 B분의 C 이런 형태의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는 A 곱하기 B는 C 이런 형태로 얘가 B가 왼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 B분의 C라는 의미는 어떤 하나의 물리량으로 약속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B분의 C가 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프상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기울기. 또 요 A 곱하기 B 두 개의 물리량을 곱했을 때 C의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A 곱하기 B는 어떤 의미일까? 얘는 이제 기울기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관계식이라고 한다면 얘는 면적이라고 볼 수 있죠. 면적을 통해서 어떤 물리량 하나를 약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그래프에 대한 통찰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프를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의 규칙성은 기울기가 규칙성일 수도 있고 면적이 규칙성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뭘 할 거냐? 바로 그래프를 해석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수에 대한 모든 숫자를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관계를. 근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 그게 뭐야? 그래프야.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숨은 의미들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즉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규칙성을 찾는 연습이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매우 깔끔하고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 자, 첫 번째는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X축, Y축의 물리량을 확인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얘기합니다. X축 물리량 동그라미, Y축 물리량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X값의 이 숫자가 시간을 말하는구나, 또 어떤 걸 말하는구나, Y값은 무엇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먼저 돼야 이 두 수의 관계가 규칙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숨은 의미를 찾는데 그 숨은 의미는 이 그래프의 몇 가지의 측정 결과를 통해서 얘가 규칙적인지 안 규칙적인지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눈에 보이는 게 바로 기울기예요, 여러분. 아까 위에도 얘기했지만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량이라 표현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X의 물리량과 Y의 물리량의 그 관계가 규칙적이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그 운동을, 만약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거 수많은 자연 중에서 운동을 설명한다고 했죠. 그 운동에 대한 어떤 규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기울기에 대한 의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적은 뭘 의미한다? X의 물리량과 Y의 물리량이 이게 삼각형이면 뭐 그에 맞게 2분의 1을 해주면 되고, 사다리꼴, 뭐 사각형, 다양한 면적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의미가 둘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약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뭐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식이라고 하는 거는 딱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 식 두 개, 또 물리량 요 네 개밖에 없어요.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뭘 설명한다고 했죠? 운동을 설명한다고 했죠? 운동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시간에 따라 위치를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에 따라 위치를 설명하다 보면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시간에 따라 또 우리가 운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물리량을 약속했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표현한 뭐 속도를, 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가속도도 정의 내렸죠? 가속도를 따져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바로 변하는 자연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야. 시간에 따라 위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변하는 거에 대한 초점이 바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딱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운동은 딱 두 가지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직 제가 뭐 전 시간에도 언급한 적도 있고 안 하지만은 제가 새롭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운동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등속도 운동이거나, 밑에다 미리 또 적어 놓을게요. 두 번째, 가속도 운동이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시 이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도 딱 세 종류가 나오겠죠. 자, 그래프를 읽을 때 우리는 이런 그래프는 운동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제 Y축부터 먼저 읽어요. 이렇게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각각의 작용하는 운동이 이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속 편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복잡한 운동도 많지만 우리가 직선상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은 딱 두 개밖에 없다. 자, 해석해 봅시다. 등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속도가 어떻다고요? 일정하다. 속도란 뜻이 뭐였죠, 여러분?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다.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하다. 자, 여기 나타나는 V는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 이게 이동거리예요, 변이에요, 또는 얘가 속도예요, 속력이에요, 구별 굳이 안 해도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상황을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다 변이라고 생각하고 다 속도라고 생각해도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에 그냥 이동거리 써져 있기도 하고 뭐 여기에 속력이다 라고 써져 있지만 그것도 어떤 상황에 따라 문제에 주어지는 어떤 조건에 따라 가만히 뜯어서 해석하면 별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여기에는 집착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등속도, 말 그대로 이 표면적인 것부터 먼저 해석해 볼까요? 등속도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측정한 시간에도 안 변해. 자, 여러분 이런 운동 보니까 딱 그래프가 규칙적이죠. 자, 그러면 100초 후에도 이 Y값이 그대로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규칙적인 걸 한눈에 딱 볼 수 있잖아. 등속도 운동이구나. 이렇게 해석 가능하죠.
그러면 등속도 운동이면 예를 들어서 뭐 1m/s 하면 1초 후에 몇 미터 가겠어요? 1m. 그 다음 1초에도 1m. 그 다음 1초에도 1m. 그렇게 해서 누적해가지고 간다면 1,1 위치, 2초일 때는 2,2 위치, 2m, 3초 후에는 3m. 그러더니 보니 얘가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쭉 증가하는 그래프겠죠. 근데 ST 그래프상에서 이 기울기마저도 뭐다? 뭘 뜻한다? 아, 규칙적이구나. 앞으로 기울기 다 이렇게 똑같아질 테니까 우리는 시간에 따라 위치도 쉽게 뭐 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속도가 안 변하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이 가속도 역시 얼마야? 0이라고 볼 수 있죠. 속도가 안 변하니까. 나중 속도나 처음 속도나 다 똑같으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면 0이죠. 0에다가 걸린 시간 아무리 나눠봤자 얘는 뭐다? 0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표면적인 내용들은 다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숨은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복습. X축과 Y축을 이루는 물리량 확인하세요. 두 번째, 기울기 확인하세요. 네 번째, 면적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순서대로 이 세 그래프를, 여기 있는 세 그래프를 우리가 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자, X축 동그라미, Y축 동그라미. 아, 시간에 따라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빠르기가 일정하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뭐였죠, 여러분? 기울기. 기울기가 의미 있냐 없냐 따져보라고 했어요. 기울기는 뭐 해주면 돼요? 여기 다시 복습. X의 물리량분에 자, Y의 물리량을 곱해서 의미가 있냐 없냐 따져보는 거예요. 자, X의 물리량 뭐예요? T. Y의 물리량 뭐예요? S. T분의 S. 우리 T분의 S 뭐라고 정의 내렸나요? 자, 여기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배운 식 요 딱 세 개라고 했죠, 요거 갖고 다 응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VS, 자, 다시 T분의 S. T분의 S는 뭐다? 속도 V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징을 하나 했어. 기울기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이 만약에 주어졌다. 자, 면적은 어떻게 해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만약에 숫자가 주어지면 삼각형 면적을 구하면 되죠. 근데 의미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S 곱하기 T. S 곱하기 T가 바로 이 두 개의 물리량의 의미를 뜻하는데 얘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의미를 갖나요? ST 만들어 볼까요? 만들 수 있나요? 억지로?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다시 돌아와서 좀 복습 좀 하겠습니다. 자, 얘 ST 들어간 게 이 식을 활용을 하면 되겠죠. 의미의 약속이 되는지. 억지로 여러분 ST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 하면 돼요? 양변에 t제곱을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vt 제곱하면 이 식의 관계가 왼쪽과 유지가 되죠. 근데 우리 이 v 곱하기 t 제곱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약속이 없어요. vt 제곱은 그냥 우리가 억지로 갖다 붙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물리량으로 표현 못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얘를 1로 넘겨볼까? 얘는 v 곱하기 t는 뭐예요? 이 기본적인 속도에 대한 정의식에서 하나의 물리량인 S가 의미가 되죠. 아, 그럼 VT의 물리량이 서로 곱하면 변이의 의미를 갖는구나. 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얘는 의미가 있고 얘는 의미가 없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얘도 T를 넘겨서 표현하면 A 곱하기 T는 뭐다? 델타 V. 하나의 물리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 V, 속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것도 약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뭐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바로 적용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ST 의미 있다 없다? 억지로 만들 수는 있지만 VT 제곱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의미 없다. 그래서 얘 면적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집어 넘겨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그래프가 해석이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프도 똑같이 한번 해석해 볼까요? X축 동그라미, Y축 동그라미, VT 그래프네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일정하네 등속도 운동이네. 이렇게 1차적인 해석 끝. 자, 기울기 의미 있나 없나 따져봅시다. 기울기는 X의 변화량 T분의 Y의 변화량 V. T분의 V는 뭘 의미하죠, 여러분? 자, T분의 V의 의미는 바로 가속도를 의미하죠, 가속도. 여러분 여기에 델타가 붙었고 얘는 델타가 안 붙었지만 사실 기울기 의미는 여기 사실 다 델타가 붙은 거죠. T는 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안 붙여도 우리가 크게 상관을 안 하는 거고 V는 뭐 반드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뭐 1m/s에서 출발하는 운동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델타 V는 보통 생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점 얘기할 때도 우리가 여기도 사실 전부 다 뭐가 델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델타가 붙어 있지만 우리가 보통 기준
위치를 얘기할 때도 기준점을 뭐 0으로 기준을 놓고 본다면 이 델타는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t분의 v의 의미는 약속되어 있는 뭐라고 약속했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얘 기울기 얼마다? 0. 가속도가 얼마다? 0이라고 볼 수 있죠. 속도의 증가가 없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가 없다. 라는 것을 뜻하죠.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구간에 이제 세 번째, 얘 면적이 의미 있냐 없냐 따져봅시다. 면적은 v 곱하기 v 물리량 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변이 s가 나온다고 약속했죠? 그럼 얘는 뭐 한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살려둬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vt 그래프. 자, at 그래프 볼까요? at 그래프는 기울기 t분의 v 만들 수 있어요? t분의 a. 자, 억지로 만들 수는 있죠, 여러분. t분의 a를 억지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양변에 t를 나누면 오른쪽에는 t 제곱분의 델타 v가 되죠. 하나의 물리량은 약속이 안 되죠. 이렇게 약속이 안 되는 건 과감하게 하나의 물리량이 아니야. 과감하게 없애버려. 기울기 아무 의미 없어. 그렇지만 이 면적, 지금 이 면적 얼마라고 봐야 돼요? 0에 붙어 있으니까 면적은 0이죠. 그렇지만 얘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곱해보는 거야. AT. 자, 면적의 의미. 자, 면적의 의미 AT를 곱했더니 AT는 뭐라고? 델타 V라고. AT는 뭐라고요? 델타 V. 자, 여기서 좀 강조합니다. 그냥 속도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변화가 0이라는 얘기야. 자,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어떤 특정한 속도 0이 아닌 속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뭐야? 0이죠. 면적이 0이죠. 그래서 속도가 0이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속도의 증가하는 게 0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진 어떤 속도가 존재한다면 그게 계속 가는 거고, 그 나중 빼기 처음 해본 그 값이 얼마다? 면적이 없네, 0이네, 속도의 변화가 없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게 이제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거 좀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이 면적이 갖고 있는 의미는 v-v0를 의미한다는 얘기야. 요게 핵심 포인트. 자, 그래서 결론은 봅시다. AT 그래프에서는 AT V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델타 V를 설명할 수 있죠. 델타 V.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기울기 의미 있고 면적은 의미 없다. 자, 얘는 뭐야? 기울기도 의미 있고 면적도 의미 있다. 얘는 뭐야? 기울기 의미 없고 면적만 의미 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을 설명하는 네 가지 물리량 T, S, V, A가 다 들어가 있는 거, 표면적으로 우리가 눈에 봤을 때 가속도 얼마구나, 속도 얼마구나, 시간 얼마구나, 변이 얼마구나 한 방에 알 수 있는 그래프가 뭐예요, 여러분? 사실 VT 그래프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을 설명할 때 ST 그래프를 VT 그래프로 바꾸거나 AT 그래프를 VT 그래프로 바꿔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설명하는데 어떠한 질문에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세상에 존재하는 운동 중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 첫 번째라고 했죠. 그 첫 번째 운동은 바로 그래프 3개를 통해 가지고 등속도 운동이구나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와 시간에 따른 위치와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운동을 설명할 수 있고 결론을 내는 거 뭐야? 규칙적이다. 그럼 이 규칙성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왜? 시간이 지나면 면적이 뭐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면적을 구해서 변이가 얼마다? 또 기울기가 0이니까 가속도는 0이다. 그리고 나중에 속도는 안 변하니까 속도 그냥 쭉 그대로 가지고 갈 거다.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뭐다? 여러분, 액셀러레이션이 일정하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첫 번째로 설명하는 말 그대로의 표면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건 바로 AT 그래프겠죠. 왜? 가속도를 설명하는 거니까. 자, 가속도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는 운동. 어떤 가속도가 딱 주어진다면 가속도가 뭐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죠.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끝. 그리고 만약에 속도가 여러분 0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속도의 정의가 뭐야? 속도의 증가가 일정하다. 즉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표현하는 거야. 뭐 속도가 0에서 출발, 즉 정지 상태에서 출발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ST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냈냐?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간격 동안 다음에 이동하는 거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자, 제가 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지워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지울게요. 자, 이렇게 이제 지우고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또 그대로 그래프 해석 방법을 통해서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그래프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량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의미 있냐 없냐, 면적이 의미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의 물리량으로 약속되냐 안 되냐. 자, 그대로 복습하는 겁니다. ST 그래프구나. 기울기 의미 있냐? 기울기는 T분의 V. T분의 V는 뭐다? 아니, T분의 S죠, 여러분. T분의 S는 뭐다? 속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기울기가 우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속도를 의미하는구나. 속도가 다 뭐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면적은 의미 있다 없다? 면적은 의미 없다. 자, VT 그래프 똑같이 갑니다. X축 동그라미, Y축 동그라미. 자, 기울기는 T분의 V. T분의 V는 뭐다? A. 기울기가 일정하네? 가속도가 일정하네. 자, 면적.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자, 뭐다? V 곱하기 T 의미인 S. 즉,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동안에 얘는 총 뭐다? 변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VT가 여기 있는 V와 여기 있는 T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VT의 물리량을 통해서 S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거는 X축과 이루는 뭘 구하는 거야? 이 해당하는 사다리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사각형 구한다고 해서 V값, T값 곱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AT 그래프의 기울기 T분의 A. T분의 A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럼 과감하게 생략. 자, 요 면적은 의미는 뭐라고요, 여러분? 면적은 A 곱하기 T는 V가 아니라 뭐다? 델타 V. 아, 이 시간 동안에 이런 가속도를 가지면 이만큼 속도가 기존의 속도에서 이만큼 더해지는구나. 그래서 나중 속도가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 V를 면적을 통해서 구했다면 이 델타 V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있죠. 그래서 처음 속도가 뭔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면적을 통해서 속도의 변화량 구했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 속도가 얼마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좀 해석이 다양하게 이제 했지만 제 복습 빠르게. 여러분, 세상의 운동은 이렇게 4가지 물리량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 물리량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그래프는 굉장히 규칙성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했고, 모든 수에 대한 모든 y값의 어떤 특징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x축, y축 물리량을 첫 번째로 확인하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동그라미를 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S인지 V인지 A인지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이 그래프 y축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만의 해석하다 보니 기울기 무조건 가속도 아니야? 아니에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고 VT 그래프에서는 A예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딱 확인했던 요 식 2개만 알고 있으면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V네,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A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T 그래프에서는 하나의 물리량이 약속 안 됐네, 이 면적은 의미가 없네. VT 그래프에서 두 물리량의 곱은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다? 변이네. AT 그래프의 면적은 뭐다? 속도의 변화량이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지 않으면 이 그래프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 인생하고 안 맞네. 이렇게 빠이빠이 하게 되지만 연습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유스프한 스킬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결론은 예측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런 운동을 한다? 나중에 변이는 얼마겠냐? 또 나중에 어떤 이 미래의 시간의 속도는 얼마겠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얘가 일정하게 증가해? 그러면 일정한 시간에 나중에 어떤 시간에 속도는 얼마겠냐? 이 기울기 일정하니까 가속도는 안 변하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 그 일정한 시간에 이 면적에 해당 얼만큼 이동했겠냐, 방향이 안 바뀌었다면 이동거리나 변이나 똑같으니까 얼마나 변이를, 위치 변화가 생겼느냐, 이런 걸 이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기술하는, 자, 마지막 운동의 기술은 여러분
전부 다 그래프 그리면 끝. 그래프 중에서도 팁이지만 VT 그래프를 그리면 끝. 왜? VT 그래프는 자, 여러분은 무조건 규칙적인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규칙적인 운동만 다룬다고 했으니까. 자, 기울기, 가속도, 면적, 변이 S. 그래서 V, S, T, A 네 가지 물리량을 다 설명하니까 VT 그래프 그려라. 그럼 다 끝난다. 이런 그래프 나올 수도 있겠죠? 뭐 VT 그래프에서 이런 그래프 나올 수도 있겠죠? 속도 일정, 등속도 운동. 속도 일정하게 증가, 등가 속도 운동. 끝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규칙적인 운동들이 많이 있고 또 좀 더 복잡한 규칙성의 운동이 있지만 또 중간에 또 방향이 바뀌는 운동도 있겠지만 여러분하고 1학년 때 하는 거는 방향이 바뀌는 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떤 정해진 방향으로 쭉 운동하는 게 일정한 속도냐,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거냐 이것만 따지겠어요. 1학년 수준이에요. 딱 여기까지. 중간에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참고서나 풀고 그러면 막 이런 그래프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에요. 이런 거 좀 어렵죠, 여러분. 이건 나중에 해석하려면 좀 더 많은 연습 필요한데 이런 거 안 하겠어요. 그냥 무조건 VT 그래프 안에서 플러스 값들만 다루겠어요. 플러스 값만. 이게 딱 1학년 수준이에요, 여러분. 1학년 수준. 간혹가다 참고서에 막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도 나왔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딱 요 정도 수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지금? 플러스 값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런 플러스 위에서 움직이는 거는 방향 안 바뀌고 속도가 빨라졌다가 일정하게 빨라졌다, 일정하게 감소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얘는 이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운동을 뭐 할 수 있다. 이런 규칙적인 운동에서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야. 예측 가능하다는 거. 이런 연습이 이번 시험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안에 지금 이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만 해도 뭐 한 3-4문제는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해석하면서 운동을 설명할 수 있고 운동의 규칙성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규칙성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야 돼요.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